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그 마키아벨리라고요. 그 스픽스에서의 박진영 교수하고 둘이 하는 건데, 지난번 제가 이 수면제를 잘못 먹고 들어갔던 방송 조회수가 19만 회가 나왔다가, 이번에 지난주 방송, 좀 12월까지 이른바 보수진영의 이 분할을 좀 설명한 지난주 방송이 지금 오늘 조회수가 27만 회가 나와서 다들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애초에 이건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조회수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박진영 교수하고 저하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그렇게 기획을 잡아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리고 뭐 재미있는 요소를 한번 가져보자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뭐 교양 강의랑 비슷한, 뭐 박진영 교수도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그 수준의 방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스픽스 모든 프로그램에서 가장 조회수가 잘 나와서 야 이거 한번 좀 키워볼까 뭐 그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뭐 키우나 마나 뭐 마키아벨리는 뭐 이대로 하겠죠. 어 이른바 좀 매블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회수를 많이 신경을 씁니다. 거기 이제 이 제작진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 패널도 교체하고 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시즌 2를 준비하는 이 살생부, 이 강성범하고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살생부의 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많은 논란 중인데, 마키아벨리하고 매블쇼 한 중간 정도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 살생부도. 그러니까 이 재미라는 게 뭐 웃긴다고 재밌는 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얘기들, 근데 맞는 얘기들, 그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키아벨리는 지금 그걸 충족시켜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완전 저 혼자 지금 떠드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보다도 더 마니아층이 올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방송이 됐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미디어치 시폭은 그냥 제가 혼자 알아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조만간에 저희가 이제 이 SKT 최태원한테 2차 공문을 쏘는 과정에서 제가 공지에 올릴 텐데, 제가 이 워낙 여러 프로그램을 나가고 또 이제 뭐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이 박근혜 뭐 이재명을 막 두들겨 패다 보니까 어 미디어치의 이 정기 후원금이 많이 줄었어요. 어 저희가 이 태블릿 싸움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서원 것까지 포함해서 한 10개 가까이 재판이 돌아가거든요. 그걸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일반 변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미디어치에서 그 연구팀을 돌려 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실 저희가 다 검찰들을 막 코너로 몰고 하는 거고 이제 책도 나오는 건데, 그 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후원금이 줄어서 제가 지금 바깥에 방송하는 문제와 그리고 뭐 최근엔 뭐 저는 뭐 특히 이 시폭에서는 할 말 다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재명이든 박근혜든 잘못하는 거 다 두들겨 때려버렸더니 미디어치의 이 정기 후원금이 많이 줄어서 고거는 좀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다른 프로그램을 제가 줄일 수가 없는 게 이렇게 관계로 얽혀 있거든요, 이게. 이게 나중에 다 이 제 아군들이 될 사람들이어서, 그러니까 스픽스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스픽스 많이 나가냐." 그러는데, 아니 이게 다 달라요, 프로그램이. 아까 말한 대로 이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프로와 노영희 프로와 백운기 다 프로가 달라요. 왁자지껄은 스픽스가 이제 내놓은 하나의 간판 상품이고, 그래서 제가 이 4 개는 이 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팟빵에서 있는 거 2개 나가는 거고, 또 이제 이 소년시가 기획한 거 2개 나가는 거고 뭐 등등 하고, 또 YTN하고 뭐 평화방송 이런 것들은 저를 챙겨주는 프로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고 태블릿 조작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성 방송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를 YTN하고 평화방송의 이 작가 PD들, 그리고 뭐 YTN 쪽은 박지훈 변호사 이렇게 돌파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제가 출연료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지금 미디어치에다가 제가 뭐 돌려놔야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치 자체 후원금이 좀 많이 줄어서 그거를 기존에 내던 사람분들이 다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내다가 변희재가 이제 외부로 많이 도니까 좀 이제 관심 떨어지신 분들, 그러니까 미디어치에서 안 보고 딴 데서 보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마 공지에 나갈 텐데 저는 지금 이 SK 최태원이나 지금 박근혜나 양쪽에 하나 정도가 아마 이 태블릿 진실이 자백을 하든 터지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이미 전략을 그렇게 짰고 최태원, 박근혜 양쪽을 다 압박을 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껴있는 김한수 등등, 그리고 모든 지금 태블릿 조작 증거를 쥐고 가만히 눈치 보고 있는 공수처, 이런 상황에서 제가 최태원하고 박근혜를 양쪽을 때리기 시작하면은 누구 하나 불면은 그 분 사람 빼고 다 죽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적으로 야 먼저 백기 들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한두 달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지금으로서는 아마 SK가 불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저희는 그 미리 공지했지만은 제가 이 태블릿 PC 싸움을 시작했던 2016년 연말부터 들어온 후원금은 저희는 태블릿 PC가 해결되면은 이 조작에 가담한 JTBC 미디어 그룹, 홍석현, SK 최태원 등등, 그리고 검찰까지도 해가지고 싹 다 손배 청구를 받아내서 저희는 이 후원금을 다 100% 돌려준다고 제가 공언을 했거든요. 아마 재판까지 안 가고요. 재판까지 안 가고 조작 드러나면요, 그냥 몇 달 안에 저희 그냥 손배 다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낸 후원금은 다 싹 다 돌려주고 이제 미디어치는 그 돈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미디어 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후원금이 많이 줄었는데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예, 뭐 길어야 한 두세 달, 예, 오래 안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또 후원금이 필요 없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공지를 올릴까 말까 상당히 고민 중인 건데, 예. 혹시 또 모르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그냥 그 정도만 올려주고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쨌든 저희는 후원금은 다 100% 돌려드릴 겁니다. 예. 바로 지금 들어와서 좀 말씀드리면요. 로라님인데, 반대편에 오늘 강진구 기자가 방송하나요? 예, 녹화 방송, 녹화. 밤에 녹화를 합니다. 8시에 강동서가 먼저 있고요. 자, 오늘 마키아벨리 이제 일요일에 나가는 방송이 기본적으로 제가 늘 얘기했던 박근혜와 전광훈의 문제예요. 이 보수의 잘못된 첫 단추, 이 잘못된 첫 단추를 다시 바로 낄 수 있는 게 바로 박근혜와 전광훈의 문제인데, 제가 예상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전광훈은 결국에 투사구팽 당하고 있는 거고, 박근혜는 이제 공개 활동을 하면 할수록 결국에는 태블릿 진실의 검을 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으로 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와 전광훈은 윤석열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박근혜 윤석열이 전광훈이 윤석열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이미 촛불하고 이 중간층은 윤석열 퇴진에 다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막혀 있는 건데, 오른쪽에서 박근혜 전광훈이 윤석열 쪽에 칼을 내면 윤석열은 이제 360도 전방위 포위가 돼서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언제 윤석열 끌려 내려오느냐, 저는 제가 그런 게 결국에는 박근혜 탄핵 무효를 주장했던 보수가 윤석열이라는 탄핵 주범을 목을 치러 갈 때 윤석열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 두 명의 핵심 인사가 전광훈과 박근혜이기 때문에 이제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태블릿 진실은 제가 이 민주당 쪽의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박근혜 전광훈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태블릿 진실의 이 폭탄을 터뜨리는 거는 박근혜 전광훈이 해야 될 일이지 민주당 쪽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은 아예 이제 더 던져놨고요. 결국엔 이 박근혜 전광훈이 움직이더라도 윤석열을 끌어내릴 때는 요 태블릿 진실의 검으로 끌어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얼마 안 남지 않았나, 내 느낌으로는. 자, 오늘 이 전광훈 문제를 이 국힘당에서 정리를 잘 못해서 점점 더 전광훈의 이름값이 올라가는 동시에 전광훈은 더 세게 밟히게 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김기현이라는 자가 전광훈한테 정말 약점을 잡혔던지 돈을 먹었는지 뭔가 크게 잡혀 있어요. 이거 깔끔하게 그냥 대충 정리하면 되는 문제를 갖고 이 홍준표를 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져버렸습니다. 아니 홍준표, 나는 얘기하지만 홍준표는 전광훈보다 더 나쁜 놈으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인간인데 홍준표는. 그리고 당연히 정치적으로 퇴출시켜야 될 인간인데,
지금 정광훈에 대해서도 홍준표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준표가 정광훈의 도움받아서 대선도 뛰었고 진짜 정광훈 그 집회 때도 나갔고 했던 사람이 단지 김재원하고 사이가 안 좋고 정광훈이 김재원 도왔다는 이유로 정광훈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저런 식으로 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역시 홍준표다운 정말 저질 정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상임 고문 직책으로서 꼭 홍준표가 아니더라도 국힘당 지지층에서는 누군가는 야 이제 정광훈과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냐, 홍준표 같은 인간은 그 얘기하면 안 되고 정광훈과 같이 함께 놀아놨던 인간들은 그런 얘기하면, 황교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런 인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중립적인 인사들 같은 경우는 정광훈과 이제 단절하자 얘기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준표하고 정광훈의 관계를 그렇게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상임 고문으로서 홍준표가 정광훈 정리하자 얘기를 했으면 그냥 참고하면 되는 거야. 참고하면 되는 건데, 이 김기현이 뭔가 정광훈에게 크게 약점을 잡혀 있는지 홍준표를 징계해버렸습니다. 홍준표의 상임 고문 자리를 박탈시켜버렸어요. 참 요즘에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처음 본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임 고문이라는 자리를 면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냥 당의 봉사라고 준 자리인데 그 자리 뭐 대단하다고. 아니 홍준표가 당의 상임 고문이어서 지금 말빨이 서는 겁니까? 홍준표의 말빨은 이 당의 본류인 대구 지역의 대구시장이기 때문에 말빨이 나는 건데, 상임 고문 뺏은다고 해가지고 홍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또 나불나불 거리지? 판을 키워버린 거야. 이건 내가 아무리 이걸 내가 좋게 생각해도 이 김기현이는 전광훈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약점이 크게 잡혀 있어서 홍준표가 자꾸 그걸 건드리니까 그게 겁나서 홍준표를 친 건데, 한마디로 이거는 불을 질러버린 거지, 그냥 기름통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민주당에서 야 전광훈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3자들 볼 때, 저같이 이걸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건 전광훈과 홍준표의 싸움에서 전광훈이 이긴 걸로 돼요. 그 전광훈이는 아마 이거 가지고 또 온갖 또 집회나 뭐 예배나 유튜브 나서 나불나불 거릴 거라고. 이제 내가 홍준표 끝내버렸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전광훈을 죽이기를 누가 시작했냐 이겁니다. 이게 홍준표가 시작한 일이에요, 전광훈 죽이기가? 전광훈을 끝장내려고 마음먹어는 이미 윤석열 쪽에서 이미 전광훈을 이런 토사구팽 시켰어요. 이 대선 전에, 전당대회 전에 이미 전광훈 토사구팽 시킨 거예요. 그 증거는 뭐냐? 전광훈이가 뒤에서 밀고 있었던 신혜식 강신업을 서류로 날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 전당대회를 윤석열과 김건희가 다 컨트롤했는데, 전광훈이 윤석열과 동지관계면은 신혜식이 어떻게 서류에서 날라갑니까? 이미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정광훈 같은 인간은 총선 때 숟가락만 들고 오고, 특히 본선에서는 오히려 전광훈이 날뛰면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요 검사 라인들에서 전광훈을 정리하기로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광훈과 가깝다는 사람들은 다 아웃시켜버린 거거든요, 전당대회 때. 근데 이 전광훈이 이 윤석열의 뜻을 못 알아듣고, 아니면 알아들었지만은 바짓가랑이로 붙잡고 살아보려고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야 되는데 이자가 또 개입을 해가지고 김기현을 과반을 만들어주고 김재원을 1등으로 만들어주고, 또 만들어주면은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또 입을 나불나불 놀리면서 김재원이를 불러가지고 200석 만들어줄 테니 나한테 내놔라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윤석열 쪽에서 야 이놈 봐라, 이거 어디 개나 잡아오라고 풀어놨더니 이게 어디 겸상을 해? 예, 쳐.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김재원이 징계를 대통령실에서 요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광훈이는 징계할 게 없잖아요. 제 당원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전광훈이를 날리는 거를 김재원 목을 치면서 날린다는 거 아니에요. 김재원이는 서울법대 검사 출신이에요. 그런 김재원까지 날리겠다는 얘기는 전광훈이 완전히 끝내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고 김기현이가 그냥
이 흐름에 그냥 올라타면 되는데 김기현은 또 홍준표를 날리면서 이걸 뒤죽박죽 만들어 놨어요. 잘못하면 지금 김기현까지 날라가. 잘못하면 지금. 자, 그러는 와중에 저 미디어치 좀. 오늘 평화나무, 김영민이 운영하는 평화나무에서 또다시 정강훈의 범법행위를 검찰이 질사 요청했습니다.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인데 지금 정강훈이 지금 이 몇 개에 걸쳐서 경찰이 불기소 무혐의 처리한 거를 윤석열의 검찰이 아니다, 이놈 범죄 맞다, 다시 수사해.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500억 알박기 하는 그 건에 대해서 특수공갈도 종로서가 불기소 처리한 거를 검찰이 재수사 내렸고 이번 때도 또다시 재수사 내리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경찰은 정보가 없잖아. 아, 정광훈이 윤석열이 오른팔이지 봐줘야지 봐주는데 검찰이 무슨 소리냐. 윤석열의 뜻이다. 정광훈 죽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정광훈이 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무혐의 불기소로 나오다가 언제부터 갑자기 바뀌었냐. 전광훈이 김건희 만났다. 내가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거다. 당대표 내가 만들 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의식 강신업이 다 같이 아웃되고 지금 이 당이 이사장까지 난 거거든요. 전광훈이도 이거 알아요. 전광훈이 이거 모르겠습니까? 평생 이 권력에 줄 서서 살아온 인간이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전광훈은 일단 자기가 윤석열에게 버림받았다는 거 하면은 그동안에 떠들어댄 거 신도들한테 내가 윤석열 정권 움직인다 이게 다 사기로 드러나니까 일단 당하고 싸우는 걸로 위장을 해서 어제 이봉규 방송 보니까 전광훈은 국힘당과는 절연하고 이제 기독당 자기의 기독당으로 윤석열에게 무한 충성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홍준표가 날아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제3자가 볼 때는 전광훈이 국힘당을 먹은 거야. 이걸 윤석열이가 용납하겠어요? 이것들이 죽으려고 해서 이제 아마 오늘 당장 김지원 징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김지원 징계하고 아마 이 당원 가입서에 전광훈 추천이 된 놈들 딱 다 제명하고 전광훈은 완전 정리하는 대로 가고 전광훈은 지금 잘못 걸리면 구속돼. 구속. 윤석열이 전광훈 구속시키는 거 그건 아무 일도 아니죠. 윤석열에게 충성한 자인데 야당 인사 예를 들면은 안진걸이나 김영민이나 저 같은 사람을 구속시키려면 이게 장난이 아니지만 전광훈 같이 자기가 기르는 사냥개 하나 구속시키는 거는 누가 저거에 대해서 시비 걸겠습니까? 지금 이미 구속돼 있는 안정건이 지만원이 지금 누가 신경을 써요? 전광훈은 구속시키기 딱 좋아요. 지금 잘못 걸리면은. 다만 전광훈은 감옥을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감옥을 별로 무서워하진 않아요. 그 전광훈이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윤석열 바짓가랑이 붙잡으면서 윤석열에게 살려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윤석열은 전광훈을 죽일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게 전광훈이가 저렇게 짓밟히고 길거리로 쫓겨난 상태에서 전광훈이가 그때도 윤석열 만세할 거냐.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결국 전광훈이가 이제 본색이 드러날 거라고 봐요. 이제 한마디로 윤석열에게 영수증 청구를 하면서 너 죽어 이막 이렇게 나오겠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전광훈은 이제 감옥 가는 거지. 근데 감옥에 가도 전광훈이 이제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요. 전광훈이도 이제 이 책을 좀 읽어봐야 전광훈이도 윤석열까지 거 한 3, 4개월이면 저놈 끝장낼 수 있겠네. 이런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감옥 가더라도 붙을만 하지. 지금 전광훈은 윤석열의 개가 돼 있잖아. 그럼 윤석열 나가 죽으면 이놈 같이 죽어요. 전광훈이. 근데 윤석열이 죽기 직전에 전광훈이가 윤석열 들이받으면은 전광훈이는 민주화 투사가 돼요. 내가 안정권한테 얘기한 거거든. 너 감옥에서 윤석열하고 싸워라. 근데 이것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안정권이나 지만원이나 감옥에서도 용비어차는 걸로 종비어천가를 감옥에서도 전광훈은 걔네들보다는 좀 머리가 좀 돌아갈 겁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들이받아야지
훈장이라도 받겠다. 결국 정광훈은 결국 그 남아있는 이 패잔병들 끌고 들이받지 않나, 윤석열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역시 굉장히 큰 변수는 박근혜죠, 박근혜. 전광훈보다도 박근혜가 더 큰 변수지. 박근혜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정광훈이 움직이겠죠, 아마. 이 지금 조갑제